안녕하십니까. 스위티즈라고 합니다. 이 스위티즈라는 이름은요, 제 사업자 등록 상호예요. 저는 다른 사업자 등록도 냈지만은, 외국어 교육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정식으로 이제 사업자로서, 이제 과외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도 가능하시다라는 점,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 화면에 써 있듯이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53 에이스 스마트윙 지식산업센터, 영통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연락처는 010-5152-5322. 여기 번호가 참 외우기 쉬운 번호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번호를 얻게 됐어요. 일단 먼저 문자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통화 한번 하고, 그래도 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한번 만나 뵈도 좋겠다 싶을 때 사무실로 오셔갖고 대면하고 상담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같은 영상을 전에 한번 찍었는데요. 처음 찍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 음성 레벨이 너무 낮게 이렇게 녹화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다시 찍는 겁니다. 뭐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시나리오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스위티즈 영어 강사 소개 접니다. 예. 일단 뭐 되게 쑥스러운데요. 뭐 소개를 안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예. 일단 첫 번째, EF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노 하이스쿨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력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유학이랑은 약간 달라요. 아시는 분들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어로 하면 exchange student라고, 비자도요, 유학은 F비자잖아요. 이 교환학생, 교환교수 딱 두 종류가 있는데 J1, J2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J1이 교환학생일 거예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미국인 자원봉사죠. 뭐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봉사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1년 동안 그냥 살면서, 물론 제가 이제 쓰는 비용 같은 건 제 돈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집에서 1년 살면서 그냥 미국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고등학교, 일반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문화 체험하고 영어도 배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랑 살다 보니 그게 한국말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음식 못 먹고 그냥 완전 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경험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로만 하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뭐 구글링으로 다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구글에서 찾았는데 치노 하이스쿨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네, 요게 마크였었습니다. 이렇게 뭐 나와요. 보면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 치노 하이스쿨 이얼북도 있고 그랬는데 더 분실했어요. 뭐 이사하고 이러면서. 네, 이얼북은 있었으면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졸업 앨범 같은 거죠. 근데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졸업하는 학생들만 나오는데 미국 이얼북은,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프레시맨, sophomore, junior, senior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 치노 하이스쿨이 이 지도가 있어 보니까 여기가 치노 하이스쿨이에요. 제가 살던 데는 이 월렛 스트리트라고 그랬는데, 이쪽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저는 원래 온타리오에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온타리오 하이스쿨 다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도
온태리오 하이스쿨이 별로고 치노 하이스쿨이 좀 더 낫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주소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치노 하이스쿨로 그 집 아이들도 다 그쪽으로 다녔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여학생, 고등 거의 졸업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는 학생 하나하고 저보다 어린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래서 저도 그냥 치노 하이스쿨 다니게 됐죠. 원래는 온태리오 하이스쿨 다녔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아까 내가 찾아봤었는데 여기 좀 키울게요. 그럼 여기 호프 우리 희망하던 호프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사우스 호프 애비뉴 여기에요. 여기 2533. 옛날에는요 이쪽이 집이 아니고 여기가 막 렌치라 그러죠. 그 막 소 키우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막 아침마다 소똥 냄새 나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여기가 다. 어쨌든 지금 여기 살던 그분들도 다 다른 주로 이주해 가셨어요. 오레곤으로 이주해 갖고 그 집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네, 다 노인들이 되셔가지고 어쨌든 이랬고 EF 파운데이션은 아직도 있어요. EF가 이 에듀케이셔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아직도 교환학생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네요. 교환학생. 이게 제가요 몇 년 전에 이것도 뭐 내 경력상이 될 수 있을래나 그래가지고 증명서를 좀 발급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2회거든요. 1회가 있고 2회. 제 기록이 너무 옛날 거라 폐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쉬운데 예. 그렇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요. 그냥 기록 뭐 이렇게 요즘에 구글링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요, 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문학사 이거는 이 졸업증명서 이런 거는 제가 순고에다 올려놨어요. 뭐 거짓말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일을 하다가 조금 나이 들어서 만학도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교사 같은 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뭐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임용시험을 이렇게 준비할 여력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아주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뭐 영어 개인지도 학원 강사도 한 10여 년 했고 뭐 과외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하자면은 괜히 경력 부풀리기밖에 안 되니까요. 자, 제가 모르고 페이지를 좀 빨리 넘겼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저는 주로 순고에서 이제 그 의뢰서를 바꾸려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요. 요즘에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중고등학생들 제외하고는 다 이거예요. 회화 배우고 싶어요. 회화 잘하고 싶어요. 간혹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영어 하고 싶어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회화 배우고 싶어요. 또 뭐 있었지? 회화 위주로 수업해 주세요. 그걸 원해요. 같은 얘기죠. 또 비즈니스 영어 배우고 싶어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이거 뭐 다 공통되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얘기가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죄송한데 교육학에서 말하는 언어 습득 단계라는 게 있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때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엄마만 하는 말, 아빠 하는 말 따라하면서 말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저 때는 학교 들어가서 배웠는데 요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기한 국어나라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뭐 아예 읽는 걸 배우고서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죠. 그러고서 이제 쓰기는 아예 마스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글을 조리 있게 못 쓰고 논리적으로 못 쓰면 쓰기가 완성 안 된 거죠. 뭐 어쨌든 이런 단계로 인간은 언어를 배운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맹점. 이거는요.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모국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단계대로 우리가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ESL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ESL이 뭘까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로서의 영어란 얘기죠. 예,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그러면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영어가 제2의 언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언어는요,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놨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는 싱가포르에 가보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싱가포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바로 싱가포르는 크게 중국어권, 그러니까 화교라고 그러죠, 보통 화교. 그다음에 인도 출신들, 그다음에 원래 그 지역에 그게 왜 말레이시아 밑에 있잖아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말레이 인디 계통 사람들 이렇게 크게 세 인종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렇다면 그들의 모국어는 화교들은 중국어일 것이고 인도 쪽은 또 인도 말일 것이고 말레이 인디어가 또 있거든요. 아빠까바르 이런 거 말레이 인디어. 그게 이제 그들의 모국어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공용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인종의 언어를 공용어로 하면 아무래도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피셜 랭귀지를 영어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에서는 자기 모국어를 쓰지만 관청에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영어를 써야 되는 거죠. 아마 방송도 영어로 주로 하지 않을까 뭐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혹은 지금 뭐 재미동포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원래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거기서 태어난 뭐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간 아이들은 부모 자식 간에 한국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면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영어가 second language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영어가 second language일까요?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 안 쓰잖아요. 그건 뭐죠? EFL입니다.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예요. 외국어로서의 영어. 자, 아까 뭐라 그랬죠? ESL, Second Language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써요,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습득하는데도 좀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근데 외국어로서의 영어라는 얘기는요. 영어가 외국어로서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이는 딱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쪽에 직업에 종사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지 않고 관공서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그거 영어 쓰는 거 아니죠. 그냥 배우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한국에 사는 우리들한테 영어는 외국어예요. 영어를 쓰지 않아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서 영어 써주는 사람 없어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지 영어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미국인인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는 그 순서대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과 같은 EFL 환경에서의 언어 습득의 단계는요.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겁니다. 절대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까지 다시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박사학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유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어쨌든 이건 제 주관인데요. 그냥 가설일 뿐이죠. 읽기. 쓰기나 듣기는 저는 어느 게 먼저로 두기가 좀 힘들어요. 동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비로소 말하기가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읽기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한테 듣고 말하기를 먼저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원래 그런 거는 부모님들,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그럴 환경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교육부에서 제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교육 목표 중에 중학교 그 영어 교육 목표가 뭐였냐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스피킹을 강화한다는 거였는데 당연히 다 실패하죠. 왜? 아니 도대체 뭐 요즘에 이제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뭐 회화 잘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회화를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프로나 계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교육 목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학생 때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거를 만약에 정말 목표로 삼고 성취를 하기를 원했으면 전략이 정말 너무 잘못됐다. 아, 그래서 맞아. 이랬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랬고 외국인 교사들을 학교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원어민이었지만 한국말을 못하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말하기를 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바이링고 정도나 돼야 되는 거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EFL 환경에서 언어라 그랬는데 영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영어를 습득하는 단계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예전에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뭐 성문 기초 영어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맨투맨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해야 뭐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성문을 어디서 버려서 없는데 맨투맨은 아직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막 했던 말이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이 한국 영어 교육을 망치고 있다. 특히 그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들어온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이 한국 영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이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영어를 공부해보면 그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맞는 말일까? 자, 여러분, 문법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영어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문법은 그냥 뭐뭐다. 뭘까요, 이게? 과연? 구구단이다. 수학에서 구구단이 되게 고차원적인 레벨입니까? 아니면 아주 저레벨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겨울방학쯤에 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학생들은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외우겠지만은, 하여간 되게 아주 낮은 단계에서 배우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수학이란 걸 할 수가 없죠. 예전에 막 산수라고도 불렀습니다만, 덜셈 뺄셈 배우고 곧바로 이제 구구단을 외워 곱셈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30 곱하기 23 하면 430을 23번 더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문법이 그 정도로 낮은 단계의 것이에요. 문법이 되게 높은 레벨에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문법 위주의 교육이 영어 교육을 망친다라는 얘기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곱셈, 나눗셈, 방정식 뭐 이런 거 상위 단계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영어에서도 우리한테는 최소한. 자, 우리가 일본말을 배운다 그러면 얘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말하고 어떤 문장의 순서나 이런 문장 구조가 거의 흡사한 언어가 유일하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유일하게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일본어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중국말도 좀 다르다고, 저 중국말 안 배워봐서 모르는데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말을 배울 때는 문법이라는 부분에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와 한국어는요, 너무나 구조가 다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말은 누가 만들었지? 학생들이 전부 손 들면서 세종대왕이요, 세종. 그게 과연 맞을까요? 자,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지 한국어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처음에 영어를 썼던 영국이란 나라를 지구본으로 딱 보면 거의 정반대쪽에 있어요.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일본은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잖아요. 신라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 옆에서 항상 붙어있던, 그리고 우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명이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영어가 그럼 같은 맥락으로 영어가 우리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영어의 구조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회화를 하고 작문을 하고 뭘 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린 나이에 한국인이었지만 최대한 어린 나이에 뭐 영어권에 이민을 가서 세컨 랭귀지로 해갖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그건 가능합니다. 세컨 랭귀지란 환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포린 랭귀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말들 많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3개월만 따라하면 입에서 영어가 술술술 나온다. 7일 동안 수강하고 자막 없이 막 미드를 본다. 야, 이게 다 되면은요, 누가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숨고에서요, 그 영어 과외 선생 구하고 이러는 게 제일 많대요. 1위래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게 되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할까요? 안 되니까 고민하겠죠. 자,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미 머릿속은 한국어의 언어 체계로 딱 굳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EFL 환경인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기, 쓰기 이렇게 가는데 그런 단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법을 몰라. 문장 구조도 몰라요. 그런데 회화부터 하고 그냥 일단 회화부터 배우고 싶어요. 실제로 제 아는 친했던 동생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해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영어 전공자니까 형 나한테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 되게 기초적인 문법이나 이런 어휘 같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힘들어도. 그런 건 너무 싫어요. 저 일단 형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유튜브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뭐 배울래요.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배웠대요. 2년 지나고 물어봤어. 이제 영어 좀 하니? 영어 못해요. 한마디도. 뭐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경우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접근 방식은 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고 회화부터 시작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희망은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면 그만큼 내가 영어로서 뭔가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음부터 문법까지 단계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발음을 왜 공부하냐면요. 발음 이렇게 잘해서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발음을 알아야 리스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정말 극단적인 예. 우리가 미국식 영어를 배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근데 토익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영국식 발음 나오고 뭐 호주식 발음 나오잖아요. 영국식 발음에서는 schedul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음이 다르면 안 들려요. 처음에는 schedule을 모르는데 schedule이 들릴 리가 있나요? 또 뭐 if we can't 이거를 영국식 발음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Africant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처음에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발음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리스닝의 문제예요. 발음으로 잘난 척하는 문제가 아니고. 문법. 내가 말을 하건 읽건 쓰건 뭘 하건 뭘 문장 구조를 알아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한다? 저는 과연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발음은 남 앞에서 내 발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다. 저희 스위티스에서는
영어를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지도하는 게 저는 목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픽을 하시건 뭐 토익 스피킹을 하시건 그 회화에 관심이 많고 그 또 성적을 또 얻어야 되는 직장에서 혹은 뭐 어디 다른 뭐 어디서든 그런 저 스피킹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거 사실 선생님이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되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봅시다. 말은 내가 막 책은 읽겠는데 이렇게 리딩은 되는 것 같은데 스피킹이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한국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말이 들릴 때는요. 예를 하나 들게요. 선생님, 저 아침을 못 먹어서 지금 배가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그 다음 말이 상상이 되죠.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문장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내 모국어니까. 그럼 영어는 왜 안 들리고 왜 말이 안 될까요?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 그 문장이라기보단 expression이라고 할게요. 그 표현이 내 머릿속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듣기나 말하기가 잘하려면 모든 그 각양각색에 필요한 그 익스프레션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로제타 스톤이라고 막 그 익스프레션 계속 될 때까지 따라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문장 구조도 모르는 문법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그 외우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도 아닌데. 그게 내가 문장 구조하고 문법이 어느 정도 다 이제 깨우쳐져 있을 때는 그게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외국인들 그렇게 배우면 안 되고 누가 문법도 공부하냐고. 한국어 배운 사람 중에 문법도 공부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그럼 다 교과서로만 공부한 거예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문장 구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FL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를 닦은 다음에 가야 돼요. 자, 문장이 이게 이 문장 구조가 뭔지를 처음에는 이렇게 막 심지어는 막 주어 동사 이렇게 막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는요. 3, 7에 20일이죠? 틀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3, 7 하면 3, 1은 3, 3, 2, 6, 3, 3, 9, 3, 4, 10, 3, 5, 15, 3, 6, 18, 3, 7에 21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럽니까? 처음에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3, 7 하면 21, 9, 9, 81 이렇게 나오잖아요. 4, 4, 16 그것처럼 처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쪼개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뭐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거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왜 영어 회화를 망쳐요? 그것도 안 돼 있으니까 영어 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학원에서 강사할 때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부모님 중에서도 영어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문법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지. 심지어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우리 미국 유학에서 박사까지 따고 온 교수님들 거기에는 이제 아이의 어머니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 내가 어느 단계까지 딱 다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리스닝이나 스피킹을 내 혼자서도 교재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다 안 돼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그 단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그거는 개개인의 노력하고 열정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내가 스피킹을 잘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스피킹을 연습을 하면 돼요. 어차피 오픽이 됐건 저 둘 다 시험 봐봤는데 토익 스피킹이 됐건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내가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될 때까지 일단 기초는 닦아야 돼요. 자, 리스닝 할 때 토익 리스닝 할 때 뭐 쉐도잉 하는데 그것도
무작정 어떻게 따라합니까? 문장 구조도 모르는데. 자, 저는 기초가 없으신 분들 제가 그 기초를 닦아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화가 됐건 리스닝이 됐건 장문이 됐건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시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순고 같은 데서 그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적으라 그래서 저는 적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과외하던 비용 정도로 적어도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 일단 적기는 적는데 그렇다고 제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건 제가 뭐랄까 이것도 일종의 일이잖아요. 제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시고 공감이 되시고 저한테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부분은. 네, 어쨌든 길게 얘기했는데요.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 전에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너무 적어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새로 등록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